오늘은 이 백제사에 있어서 가장 최대 미스테리라고 알려져 있는 무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왕 그러면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서동요라는 것을 통해서 신라의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와 백제의 서동이라고 하는 남자가 사랑을 나누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서동은 바로 백제의 무왕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삼국유사에 따르면 삼국유사에서는 과부가 연못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 나타난 용과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다. 근데 그 아이가 이름이 바로 서동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미스테리입니다. 용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했을까?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거는 바로 이 미륵사지 서쪽 탑에서 발견된 그 사리를 봉안하는 그곳에 사리장엄이라고 하는 거기서 금판에 새겨진 글씨에서 명문에서 무왕의 부인은 사택적덕의 딸이다. 다시 말해서 사씨 좌평이면 좌의정이죠. 최고 실권자입니다. 그 딸이 바로 무왕의 부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왕과 둘러싼 무왕과 관련된 미스테리는 어느 하나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무왕은 사실 미스테리로 남겨두어야 할 만큼 백제 안에서는 거론하기조차 쉽지 않은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무왕과 관련된 여인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화공주가 있죠. 신라의 진평왕의 딸이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평왕 때에 백제는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화공주와 사랑을 나누었다. 그래서 왕비가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자, 두 번째는 사택적덕의 딸이다. 이거는 신빙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리 봉안함에 아예 명문화되어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화공주와 관련된 것은 설화이고 사택적덕의 딸과 관련된 것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죠. 사택적덕의 딸이 무왕의 부인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가장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주목해야 될 것은 용과 어떤 과부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서동이라 했다. 그가 무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거기다가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과 여인이 관계를 맺었다라고 할 때 용은 은유적인 거예요. 용은 보통 누굴 뜻합니까? 조선시대에도 보면 임금이 골룡포라는 것을 입고 있죠. 용은 왕의 상징이에요. 왕실의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밝히지 않고 있어요. 밝히지 않고 그걸 용으로 대신 묘사를 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용으로밖에 묘사할 수 없을 만큼 그 왕은 떳떳하지 못하거나 그 땅에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 무왕은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왕은 의자왕의 아버지인데 그 무왕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는가? 백제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반도 백제에 있지 않고 일본 백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열도 백제. 그 당시에 백제가 경영한 곳이 두 군데인데 최소한 반도에 있었던 충청도 전라도 지역이 한 개 백제고 바다 건너서 외의 땅에 있었던 백제가 또 하나의 백제입니다. 바다 건너서 외를 지배하고 있었던 국가가 바로 백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도 백제, 열도 백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반도 백제의 영역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 한반도 남부에서 절반의 서쪽에 국한되어 있었단 말이죠. 충청도와 전라도, 위쪽에 경기도 서울까지도 포함되지만 나중에 밀리고 밀려서 계속 축소가 되면서 결국은 660년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반도에 있었던 백제는 멸망을 하고 말죠. 그 멸망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로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를 타고 일본을 외의 땅을 왕래를 하고 있었어요. 주요 통로는 이 강원도 지역, 경상도 지역에서 출발을 하면 여기 이즈모라든가 또는 이 트루가라는 곳으로 도착을 하고 바로 이 경상도 남부 쪽이나 전라도, 충청도 쪽에서 배가 출발을 하면 바로 이 큐슈 북부, 지금의 후쿠오카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제주도에서 출발해도 마찬가지. 중간 통로는 반드시 거쳐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이 대마도입니다. 대마도를 거치고 그 다음이 여기 있는 이키시마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리고 이 일본 열도 땅에 도착을 하는데, 자, 일본 열도에 대거 진출하게 되는 특정 사건들이 간혹 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395년에 그 광개토 대왕 때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이 한반도 전역을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한반도의 일체를 대거 점령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쪽 백제는 두 개의 백제가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백제의 시작점에 온조와 비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노의 아들. 비류 백제가 있었고 온조 백제가 있었는데, 온조 백제는 한강유역, 비류 백제는 그 남쪽 인천 남쪽 이었는데 395년에 광개토 대왕이 이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는 시점에 이 비류 백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 남쪽에 있었던 백제 유민들이 대거 이 외의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 건너온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오래전부터 여기에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와서 주로 큐슈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395년 이후, 그러니까 400년대가 들어가는 시점에는 바로 지금의 오사카 지역에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를 가와치 또는 고치라 그러는데, 이 오사카만으로 들어와서 이 지금 표시해둔 대로 1, 2, 3 순서로 사람이 살기 시작을 해요. 왕권이 성립이 되는데, 제일 먼저 오래 산 곳은 바로 1번에 해당되는 바로 지금의 그 당시의 아스카 지역입니다. 아스카 지역, 지금의 사쿠라이시, 동쪽은 사쿠라이시, 중간에는 가시하라시가 해당이 되는 곳이죠. 이곳에 이제 대거 몰려서 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700년대가 되면은 2번에 해당되는 나라시로 올라가서 이 헤이조쿄 시대를 열고, 또 한 100여 년 있다가는 더 위로 올라가서 교토를 해양교 시대를 열게 돼요. 그 시대의 모든 주역들은 바로 백제에서 건너온 유민들입니다.
그래서 백제에서 넘어온 유민들이 이곳의 통치자로서 그때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군림하고 있었어요. 400년대부터 최소한 400년대부터는 정권이 형성이 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400년대 초반에 이곳에 들어온 백제 유민들이 이 야마토 정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곳에다가 왕궁을 짓기 시작하고 절을 짓기 시작을 하죠. 그 일본의 왕통, 다시 말해서 지금의 천황이라고 하는 천황제도의 시작점에 바로 백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제인들이 나중에 700년대가 되면 이제 천황제를 제도화시키면서 소급을 해서 천황을, 일대 천황을 저 멀리 기원 전으로 놓고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간 이들이 또한 백제인들인데, 자, 이 무왕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그래서 무왕의 아버지의 이름은 일본 천황인, 나중에 천황이 되는 비닷스텐노입니다. 30대 천황이 되는 비닷스텐노인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오시사카노 히코히도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오시사카노 히코히도. 자, 이 무왕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를 외워야, 일본말이긴 해도 외워야 되는데, 그게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백제의 순수 왕통을 이해하려면 어떤 지역과 어떤 이름들을 외워둬야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에 보여드리는 이 아스카 지역 중에서도 동쪽 지역, 이 산으로 연결되는 동쪽 지역, 지금의 사쿠라이시, 사쿠라이시 밑에 쪽, 이쪽에 산이 있는데 높지 않은 산이지만 거기에 이제 오시사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오시사카. 지금 거기에 가면 제명천왕의 능이 있습니다. 제명천왕의 능이라고 명명한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명천왕의 능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어쨌든 오시사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 힌트가 되는 단어는 히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코는 한국말로 읽으면 언이에요. 그 언, 우리 풀이하면 산기슭이나 물가에서 글을 읽는 남자, 남자를 뜻합니다. 이 언, 이 히코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요, 일본 사람 중에 지금도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고 학식이 있고 그래도 배운 사람을 지금도 뜻해요. 그래서 이 히코라고 하는 단어와 오시사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무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비닷스텐노의 첫 번째 아들인 오시사카노 히코히도예요. 근데 이 오시사카노 히코히도가 비닷스에 이어서 이 천황이 돼야 되는데 천황 자리를 놓칩니다. 누구한테 놓치냐면은 그 당시에 이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호족 세력인 소가시, 소가시 가문에 의해서, 소가시 가문에서 지명한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첫 번째 아들인 오시사카노 히코히도는 증발해버려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기록에 안 남아요. 이후에 왕이 되었다 또는 살해가 암살되었다 이런 기록도 없고 그냥 기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가 바로 백제, 반도 백제로 넘어와서 무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씩 제가 입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무왕의 다른 이름은 무광왕입니다. 무광왕. 이 무광왕이라고 하는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영상에 보여드리는 영상물에 나옵니다. 이 사찰에서 거의 가장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국보급에 해당되는, 보물급에 해당되는 관세음 응험기라고 하는 기록에 나오기를,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의 이름이 무광왕이다. 무왕이라고 나오지 않고 무광왕이라고 나와요. 무광왕이 지모밀지로 천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지모밀지가 바로 익산이에요. 백제의 무광왕이 익산으로 천도했다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지금 백제 땅, 옛 백제 땅, 지금의 익산에 가면 왕궁리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왕궁리 유적지가 바로 이 무왕이 세운 네 번째 백제의 수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왜 무왕이라고 안 하고 무광왕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어머니 이름이, 어머니가 바로 광희 부인이에요. 광희 부인. 그 어머니의 광자를 갖다가 쓴 거죠. 그래서 무왕 또는 무광왕. 성왕도 성왕 하기로 하지만 성명왕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문영왕, 무령왕도 령을 써서 무령왕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광자를 써서 무광왕이라고 하는데 그 광자는 바로 어머니, 이 광희 부인의 광자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사료에 근거하는 거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이 무광왕의 아버지인 비다스텐노가 했던 중요한 사업 중에 백제궁을 건립하는 사업이 있어요. 백제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백제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백제궁을 어디에 지었냐면 지금의 바로 원래 있었던 오시사카궁 서쪽, 그리고 나중에 지어지는 후지와라궁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가시하라 동쪽에 백제궁을 짓는 첫 삽을 뜬 사람이 바로 비다스텐노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되는 바로 조메이텐노, 서명천왕이에요. 서명천왕 역시도 백제궁을 짓게 됩니다. 두 왕만, 이 비다스텐노하고 서명천왕만 이 백제 강가에다가 호수를 파고 거기에 기비이계라고 하는 그 연못을 파고 지금의 그 연못터에다가 백제궁을 짓죠.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백제궁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비다스텐노 그리고 조메이텐노 두 사람은 당연히 백제인이죠. 물론 그 윗대의 모든 왕들도 백제인입니다. 그럼 왜 그 왕궁을 그리고 주요 거점을 아스카 본거지, 제일 광활한 지역이 아니고 동쪽 지역에다가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제 왕가는 오시사카궁을 중심으로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고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두 사람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왼쪽에 히코누시 히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히코누시 히도, 저는 이 히코누시 히도를 바로 이 곤지라고 보는데요. 이 곤지에 대한 의견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곤지는 누구냐면 백제 계로왕 475년에 아차산성에서 장수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계로왕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곤지는 450년대 인물이에요. 450년대, 460년대에 이미 일본 땅에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를 추대한 사람들이 오토모노 무라지라고 하는 호족 세력이 있었고, 이미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곤지는 그 지역의 한 지역의 왕으로 있었어요. 천왕은 아닙니다. 왕으로 있었고 그의 원래 이름이 바로 히코누시 히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히코누시 히도에서 누가 천왕이 등장하냐면 바로 26대 천왕이 기에타이 천왕이 등장하거든요. 이 기에타이 천왕이 곤지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기에타이 천왕에게 백제 25대 무령왕이 그 동경을 보낸 일이 있죠. 인물화상경이라고 하는 동경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기록으로 남아요.
기록으로 바로 이 무령왕인 사마가 오시사카궁에 있었던 남제왕에게 이 동경을 보낸다 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그 남제왕이 바로 게이타이 천황인데 그 게이타이 천황의 아버지는 바로 히코노시 히도예요. 이거는 일본 자료입니다. 히코노시 히도가 게이타이 천황의 아버지다. 그 히코노시 히도가 저는 곤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곤지의 백지 쪽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동성왕과 무령왕이에요. 24대 동성왕 그리고 25대 무령왕. 그 전에 자기 형이었던 계로왕이 아차산성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동생인 문주왕이 왕위를 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근왕이 왕위를 이었고 그리고 삼근왕이 죽으니까 바로 동성왕, 다시 말해서 곤지의 아들이 일본 땅에 있었는데 백제로 넘어가서 백제의 24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성왕도 호족 세력에 의해서 백가라고 하는 백시 세력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죠. 그러니까 시해 당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또한 일본 땅의 외의 땅에 있었던 곤지의 아들, 사실상은 계로왕의 아들인데 사마가 25대 무령왕으로 입성을 하죠. 백제. 그래서 24대 25대 왕, 동성왕, 무령왕, 그리고 일본 땅의 외의 땅에 있었던 게이타이 천황이 다 곤지의 아들이야. 다시 말해서 계로왕의 동생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곤지의 이름이, 일본 이름이 히코누시 히도예요. 히고가 들어갑니다. 히고.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히고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게이타이 천황의 다음 때가 누구냐 바로 김메이 천황이거든요. 이 김메이 천황은 무령왕 다음에 26대 성왕이 등장하는데 성명왕, 성왕 때의 일본 측 카운터파트예요. 일본 측 외의 천황은 김메이 천황인데 이 김메이 천황이 게이타이 천황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게이타이 천황이나 김메이 천황은 다 곤지의 아들이자 손자인 거죠. 백제 왕들도 곤지의 아들, 손자,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열도 백제에 있었던 외의 천황들도 다 곤지의 아들인 거야. 손자인 거야. 김메이나 성명왕은 다 곤지의 손자가 되는 거죠. 이 김메이의 아들이 바로 비다츠거든요. 예, 비다츠 천황이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지금 무왕에 해당되는 이 오시사카노 히코 히도예요. 여기도 히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시사카노 히코 히도인데 이 오시사카노 히코 히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당시 호족 세력이었던 소가시에서 배제돼서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그가 바로 백제 땅에 넘어와서 무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 무왕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초반부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상한 모습으로 무왕은 등장을 합니다.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와 사랑을 나눈 말을 캐는 서동이다. 평민이다. 그러니까 평민이 진평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근데 그가 무왕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삼국유사에는 연못가에서 용과 여인이 사랑을 나누어서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서동이자 무왕이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탕치 않은 거죠. 이 백제 땅이나 반도에서는 이상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인 거죠. 무왕이. 도대체 이 무왕은 어디서 등장한 것이야?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제가 풀었습니다. 바로 무왕은 성명왕에 이어서 무령왕, 성명왕, 무왕 이 가장 강력한 정권을 유지했던 왕들의 이름인데 그 사이에 있었던 성왕의 아들 위덕왕 그리고 해왕이나 법왕은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이 호족 세력 때문에. 그 호족 세력의 핵심에 사씨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왕의 부인이 사시인 거야. 사택 적덕의 딸이다. 근데 사택 적덕은 누구냐면 좌의정이다.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좌의정. 그 호족 세력 때문에 반도의 백제도 그렇고 열도의 일본의 백제도 그렇고, 일본 백제는 그 당시는 바로 소가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열도 백제이자 반도 백제였었던 거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왕으로 등장하자마자 바로 신라를 침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할아버지 때에 해당되는 성명왕이 이 신라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수 또 왕권 확립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신라를 침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일본 땅에서는 계속해서 일본의 그 문서에 오에가 신라를 침공하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요. 스이코 텐노 때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도 신라를 침공했다. 오에가 신라를 지배했다. 오에가 가야를 지배했다. 오에가 임나를 지배했다. 이 얘기를 계속 일본 서기 등에서 등장시키는 이유는 백제가 그 오에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일본에 있었던 열도 백제를 뜻하는 겁니다. 신라를 또 가야를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조작해서 문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일본서기예요. 그리고 그걸 더 조작해서 만들어낸 게 고직기라고 하는 고사기라고 하는 신화예요. 그 모든 것을 백제의 사람들이 오해의 땅에 가서 열도 백제를 경영하면서 왕권을 확립을 하고 또 정당성을 또 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 바로 고사기와 일본서기이기 때문에 이 두 서적은 신뢰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책이라 이 말이죠. 어쨌든 무왕이 30대 왕으로 이 백제 땅에서 반도 백제에서 등장을 하고, 그 무왕이 죽으니까 그 무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의자왕이 31대 왕이 되면서 마지막 백제의 왕이 되죠. 근데 이 의자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무왕의 아들이지만 그 무왕은 일본 땅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무왕의 아들 또한 일본 땅에 있었는데 거기서 천황이 된 인물이에요. 그가 바로 조메이 텐노예요. 서명천황입니다. 일본의 서명천황. 서명천황으로 있다가 무왕이 사망을 하니까 그 천황의 자리를 자기 부인인 고격 텐노한테 넘겨주고 백제로 와서 의자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의자왕이 즉위를 했고 660년에 알다시피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항복되면서 의자왕과 그 왕실이 다 당나라로 끌려가게 되니까 일본 땅에 오해 땅에 있었던 열도 백제의 천황이었던 의자왕의 부인 조메이 텐노의 부인인 이 사이메 텐노가 제명천황이에요. 제명천황이 2만 7, 8천 명의 원군을 금강유옥에 급파합니다. 백제를 살려보려고. 이제까지 그 의문점이었죠. 왜 일본은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그 병사를 보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었죠. 쉽게 풀립니다.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가니까 이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나카노 오에라고 하는 나중에 천지천왕이 되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이 백제를 구원하려다가 실패한 것이 바로 백총강 전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반도 백제는 멸망을 하고 그리고 열도에 있었던 백제는 새로운 형태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모든 역사의 중심에 백제인이 있습니다. 천황가의 중심에 다 백제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본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은 무왕에 대한 이야기. 무왕은 그동안 미스테리였는데 어디에서 왔는가?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의 부인은 누구인가?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뉴욕입니다.